이장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도시 것들이 와서 설치지 말라고! 여기 우리 마을 규칙을 몰라! 평생 대기업을 이끌며 성공가도를 달린 김철수 씨는 은퇴 후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위해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왜 마을 이장은 그에게 이토록 적대적일까요? 단순한 텃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청이 사랑방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보, 정말 이곳이 맞아? 사진이랑 너무 달라. 이미숙 씨는 차에서 내리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전원주택은 아름다운 정원과 깔끔한 외관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잡초가 무성하고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손보면 돼. 평생 꿈꿔왔던 일이잖아.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대기업 CEO로 30년간 치열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곳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김철수입니다. 짐을 옮기던 중 지나가던 마을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시큰둥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아,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이장님한테 인사드려야지. 이장님이요? 박 이장님. 이 마을 일은 다 이장님 허락을 받아야 해.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에는 시골만의 문화가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정중히 준비한 선물을 들고 이장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계세요? 대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한동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날카로운 눈빛의 박 이장이었습니다. 누구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철수 씨가 공손히 인사하며 선물을 내밀자 박 이장은 선물은 받지도 않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시 사람이 여기서 뭘 하겠다고?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농사? 박 이장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평생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 여기가 놀이터야? 철수 씨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도움이라. 박 이장이 중얼거리며 돌아서려던 순간 철수 씨의 시계를 보고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수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명품 시계였습니다. 돈 많은 도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우습게 보려고 하는군.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아내에게 이장과의 만남을 털어놓았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해. 왜 그렇게 적대적일까?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시골 사람들은 원래 무뚝뚝하잖아. 이미숙 씨는 짐을 정리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뒤로하고 온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농자재 상회에서 비닐하우스 자재를 주문하고 인터넷으로 농업 기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토마토부터 시작해보자. 비교적 기르기 쉽다고 하네.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물론이지. 계획대로 하면 돼. 철수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30년간 기업을 경영한 경험으로 농업도 시스템화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닐하우스 설치 업체가 도착했습니다. 철수 씨는 미리 설계해둔 대로 하우스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남향으로 햇볕이 잘 드는 최적의 자리였습니다. 여기다 설치해 주세요.
작업이 한창일 때 박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야, 김모식이, 누가 여기다 하우스 짓을 하고 했어? 이장님, 제 땅인데 왜 안 되나요? 당신 땅이라고? 여기는 마을 공동 배수로가 지나가는 자리야.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분명히 자신의 땅이었습니다. 배수로요? 지적도에는 그런 표시가 없던데요. 지적도가 뭐야? 우리가 50년째 써온 길이라고. 박 이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죠. 저도 마을 규칙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키고 싶다고? 그럼 처음부터 내 허락을 받고 했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박 이장 편에 서는 듯 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와서 설치네. 돈 좀 있다고 우리를 무시하나 봐. 철수 씨는 억울했지만 마을의 화합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를 바꿔보죠. 하지만 박 이장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바꾸면 뭐해? 애초에 하우스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지으라는 거죠? 농사는 우리 방식대로 해야지. 당신 같은 초보가 하우스 농업을 해? 웃기지 마. 그날 결국 비닐하우스 설치는 중단되었고 철수 씨는 씁쓸한 마음으로 업체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 부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게 맞나?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미숙 씨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터뜨렸습니다. 마트 하나 없는 불편함, 이웃들의 시선, 그리고 오늘의 일까지. 조금만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철수 씨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논리와 합리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온 그에게 이곳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갈등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다음 주 철수 씨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대신 노지에서 상추와 물을 심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농업서적을 참고해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론대로라면 2달 후에는 수확할 수 있어. 철수 씨는 줄자로 간격을 재고 비료와 물의 양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파종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듯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5일이면 발아해야 했는데요. 왜 안 나오지? 철수 씨는 다시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품종의 씨앗을 구입해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어느 날 밭을 살펴보던 중 마을 청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농사 좀 배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아, 그 자리 말이에요? 거기는 원래 농사가 안 되는 자리예요. 왜요? 땅이 안 좋아요. 염분기가 있어서 뭘 심어도 잘 안 자라죠. 우리는 거기에 농사 안 지어요.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토양 검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겉보기에는 다른 곳과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말이죠. 그럼 어디에 농사를 지어야 하죠? 저기 산 쪽 땅이 좋아요. 근데 그곳은 이미 다른 분들이 쓰고 계시고. 그제야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마을에는 마을만의 농지 분배 시스템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박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농사 지을 만한 땅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땅? 박 이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땅에서 농사 못 짓겠어? 그 자리는 염분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게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좋았을걸. 이제 와서 뭔 소리야? 그럼 다른 곳은 없나요? 박 이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 있긴 해. 근데 임대료가 좀 비싸지.
얼마나요? 평당 월 5만 원.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의 임대료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야 옆밭의 농부가 귀띔해줬습니다. 여기 임대료 원래 평당 1만 원이에요. 이장이 바가지를 씌운 것 같네요. 철수 씨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였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한 철수 씨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토양 상태를 확인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뭘 키우는 게 좋을까요? 배추나 무가 괜찮을 거야. 이 시기에는 그게 맞지. 철수 씨는 조언에 따라 배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농사다운 농사를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밭을 확인하러 갔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멀쩡하던 배추 모종들이 시들시들해져 있었습니다. 왜 이래? 물도 충분히 줬고 비료도 적당히 뿌렸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옆밭의 농작물들은 멀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충해인가? 철수 씨는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시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습니다. 제초제 피해로 보입니다. 강한 제초제가 뿌려진 것 같네요. 제초제요? 저는 제초제를 뿌리지 않았는데요. 바람에 날려와서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미숙 씨는 남편의 고민을 들으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다른 밭은 멀쩡한데 우리 밭만 이상하다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인위적인 것 같아. 설마 누가 일부러? 그럴 리 없겠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철수 씨는 다시 모종을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해충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잘 자라던 배추들이 갑자기 노랗게 변하며 죽어갔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이번에는 철수 씨가 직접 밭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 근처에서 지켜봤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주문해둔 비닐롤이 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비닐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난도질을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이미숙 씨가 달려와서 현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우리 농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때 마을 사람 한 명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비닐이 찢어져 있어서요. 아이고, 그것 참. 요즘 애들이 장난이 심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철수 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철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속된 농작물 피해와 비닐 훼손 사건으로 인해 결국 CCTV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누군지 확인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 CCTV요? 그런 걸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 텐데. 이미숙 씨는 걱정스러웠지만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서울에서 몇억 원을 들여 귀농한 것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는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적외선 야간 촬영이 가능한 CCTV 4대를 설치했습니다. 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이 배치했습니다. 이제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어. CCTV 설치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 이장이 찾아와서 항의했습니다. 야, 김 씨. 마을에 CCTV를 왜 설치해? 제 밭을 지키려고요. 자꾸 피해가 생겨서요. 피해? 무슨 피해? 농사 못 짓는 건 당신 실력 탓이지. 실력 탓이라면 왜 비닐이 찢어지겠습니까? 박 이장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그거야 바람에 찢어진 거지. CCTV까지 설치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의심하다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는 거예요. 당장 철거해. 죄송하지만 제 땅에 설치한 거라 그럴 수 없습니다. 박 이장은 분노에 차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왜 박 이장이 그렇게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걸까요? 이틀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3시경 CCTV 화면에 한 사람의 모습이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이게 설마. 철수 씨는 화면을 다시 재생해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박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스프레이를 들고 철수 씨의 배추밭에 뭔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봐요. 이미숙 씨도 화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 사람이, 박 이장이 우리 농사를 망쳤다고요? 증거가 여기 있어. 제초제를 뿌리고 있는 게 분명해. 다음 날 밤에도 박 이장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새로 심은 토마토 모종들을 하나하나 뽑아버리고 준비해둔 비닐에 칼집을 내고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철수 씨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박 이장이 이런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일까요? 일주일 동안 더 관찰한 결과 박 이장의 방해 공작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농약을 희석해서 뿌리거나 모종을 뽑거나 농자재를 훼손하는 것까지 마치 철수 씨의 귀농 자체를 막으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런데 이유가 뭘까? 왜 박 이장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지? 철수 씨는 박 이장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상 증거를 들고 이장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좀 보세요. 철수 씨가 태블릿으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박 이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장님이 새벽에 제 밭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박 이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갑자기 박 이장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어쩔 거야? 오히려 당당한 모습에 철수 씨가 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했다고? 박 이장의 목소리에 오랜 원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우리를 무시하더니만. 언제 제가 무시했나요? 처음 왔을 때부터 그 비싼 시계 차고 새 차 타고 와서는 우리 보고 도움 달라고? 우습지 않아? 철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인사했을 뿐인데 왜 그것이 무시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이장님,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의도가 없었다고? 그럼 왜 내 말은 안 듣고 혼자서 다 결정해? 마을 규칙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박 이장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웃기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데. 무슨 피해요? 요즘 젊은 것들이 다 도시로 나가버렸어. 농사 짓기 싫다고, 돈 안 된다고. 그런데 당신 같은 도시놈들이 와서 돈으로 떡칠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제야 철수 씨는 박 이장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텃세가 아니라 깊은 박탈감과 열등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농사를 망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망치기? 애초에 농사 같은 거 하지 마. 서울에서 놀다가 심심해서 내려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진심? 박 이장이 비웃었습니다. 진심이라면 왜 마을 회관에 한 번도 안 나와? 마을 행사에도 참여 안 하면서 농사만 짓겠다고? 철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마을 공동체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알고 있어? 당신이 임대료로 낸 돈? 네. 그 돈으로 마을 공동시설을 보수했어. 당신 덕분에 마을회관 지붕도 고치고 경로당 난방도 새로 했지.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한 그 돈이 마을을 위해 쓰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 왜 그걸 말씀 안 하셨나요? 말하면 뭐해? 어차피 당신들은 이해 못할 텐데. 박 이장의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진짜 이유요? 박 이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부에서 귀농인 지원금이 나와. 한 가구당 3천만 원씩. 지원금요? 그런데 그 돈을 받으려면 농사가 잘 돼야 해. 수확량이나 소득을 증명해야 거든. 철수 씨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장님도 그 지원금을? 우리 마을에서 신청한 사람이 7명이야.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성공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잖아.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이장은 지원금 경쟁에서 밀릴까봐 철수 씨의 농사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철수 씨는 박 이장의 고백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장님, 그렇다면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당신들은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지원금 따위는 상관없잖아. 그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건데. 박 이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 당신에게는 새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이야. 그때 이미숙 씨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걱정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여보, 여기 계셨네요. 무슨 일이에요? 철수 씨는 아내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미숙 씨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장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이장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서로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금 때문이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숙 씨의 제안에 박 이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왜? 우리도 이 마을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서로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철수 씨도 아내의 뜻에 동조했습니다. 이장님, 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같이 방법을 찾아보죠. 박 이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부의 귀농인 지원 정책은 개별 평가가 아니라 마을 단위 평가였습니다. 마을 전체의 농업 성과가 좋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 마을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그럼 왜 제 농사를 망치셨나요? 이해가 안 돼요. 박 이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더 깊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질투였어. 질투요? 당신은 실패해도 서울로 돌아가면 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해. 그런데 당신이 와서 쉽게 성공하면 우리가 바보 같잖아. 이미숙 씨가 박 이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장님, 저희는 도망갈 생각 없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이에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저희도 많이 배워야 해요. 농사도 마을 생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장님, 저희가 농사 기술을 배우는 대신 제가 아는 경영이나 마케팅 지식을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나누면 어떨까요? 경영이라고? 농산물 판매 방법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노하우 같은 것 말이에요. 제가 회사 경영하면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박 이장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겠어요. 저희가 너무 폐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을 회관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철수 씨는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도 마을의 진짜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마을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철수 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농산물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제안하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6개월 후 김철수 씨의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수 씨, 이번 달 온라인 주문량이 작년 대비 300% 늘었어요. 박 이장이 환하게 웃으며 보고했습니다. 철수 씨가 제안한 마을 공동 온라인 쇼핑몰 산골마을 직송이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장님, 토마토가 특히 인기예요. 서울 사람들이 이장님표 토마토라고 부르면서 재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철수 씨는 농사 기술을 배우는 대신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마을에 전수했습니다. 브랜딩부터 포장 디자인, 온라인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체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배추도 드디어 제대로 크고 있어. 이미숙 씨가 밭에서 뛰어와 기뻐했습니다. 박 이장에게 직접 농사를 배우면서 드디어 성공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농부가 된 기분이야. 정부 지원금 결과도 나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대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별 가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철수 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박 이장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장님이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마을 회관에서는 산골마을 성공 사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갈등을 협력으로 바꾼 것입니다. 철수 씨가 발표 중에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힘들었지만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각자의 장점을 모아 시너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박 이장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도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편견이었습니다. 철수 씨 부부는 진정으로 마을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고 저희도 마음을 열게 되었죠. 발표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철수 씨의 집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장님, 처음에 저를 경계했던 이유를 이제는 이해해요. 나도 너무 성급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덕분에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6개월 전에는 서울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진짜 우리 집 같아요. 맞아요. 이제 서울이 더 낯설어요. 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질녘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밭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농사의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더 큰 수확이었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비닐하우스도 제대로 지어보자. 좋아요. 이제 이장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허락이 아니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거지. 박 이장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팜도 도전해보자. 철수 씨가 또 좋은 아이디어 있을 거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마을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갈등은 이해로, 경쟁은 협력으로, 그리고 타인은 이웃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철수 씨와 박 이장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서로를 적으로 여겼던 두 사람이 결국 마을 발전의 동반자가 되는 과정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지만 귀농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초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반면 박 이장님은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살아온 터줏대감이지만 새로운 변화 앞에서는 불안감을 느꼈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철수 씨와 박 이장님 모두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모른 채 자신만의 판단으로 행동했죠. 하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협력의 힘입니다. 개별적으로 경쟁할 때는 서로 발목을 잡았지만 함께 협력하니 마을 전체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경쟁보다 협력이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는 종종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을 넘어서 상대방을 개인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귀농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농업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일 때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갈등을 넘어 더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귀농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 귀농의 고민을 댓글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